네, 안녕하세요. 리본카 라이브. 네, 동대구 지점 저는 이도균 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채팅 들어와 주셨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날이 슬슬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반팔이고, PD님도 반팔이고, 다 같이 다 반팔인데, 이제 좀 더워지는 만큼, 안 그래도 이제 5월 초 들어서 최근에 이제 문의량이 좀 많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의가 오기 전에 좀 더 괜찮은 차량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8대 정도 준비를 했고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더 뉴 기아 레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신형 모델과 이제 굉장히 흡사한 모델이고요. 더 뉴 기아 레이 24년 1월식이고 14,000km 정도 운행한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자체는 우리 이제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이력도 한 건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희 리본카에서는 침수 차량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차도 아니고요. 추가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드라이브 아이즈 2, 그 다음에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전체적으로 3.9mm, 대략 4mm 정도 남아있는데 이 정도면 15,000km 이상은 무난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컨디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된 옵션이 저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드라이브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관련한 추가 옵션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전 사양이죠. 들어가 있고 스타일 가까이 오시고요. 가까이 오게 되시면은 헤드램프 쪽부터 한번 볼게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주간 주행등이 LED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이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보게 되시면은 사실 이 차량에 뭐 저희가 이제 진가라고 하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트 색상부터 보여드렸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시트가 이렇게 지금 웜그레이 색상의 시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 쪽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차량은 기본적인 안전사양이 추가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핸들에 차로 유지 보조하는 기능의 버튼이 같이 포함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이패스 룸미러 쪽에도 보게 되시면은 기아 커넥트 기능이 포함이 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들어가면 어떤 점이 좋으냐, 우리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격 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동으로 우리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미리 이제 우리가 직접 켤 필요 없이 에어컨도 미리 켜놓을 수가 있으시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히터라든지 핸드 열선 같은 것도 미리 작동을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비킬 건데요. 이쪽에 가운데 하단에 보게 되시면은 경차에서 보기 드물게 운전석에 통풍 시트까지 포함이 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일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석에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잘 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슬라이딩 도어 부분인데 잠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야겠네요.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차들의 문의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에 반비례해서 차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옵션의 차량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리본카 동대구 지점에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저희 방송 연락처 0504-0973-2501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사실 이제 앞문도 개방되는 각도가 지금 좁긴 한데 거의 90도 가까이 개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널찍한 공간에서 나오는 우리 개방감, 넓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레이이기 때문에 우리 날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 주말에 뭐 하셨어요? 혹시 저요? 피크닉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안 갔다 오셨어요? 레이가 있었으면은 피크닉 잘 다녀오셨을 거예요. 일단 열어놓고 공원에서 바람 맞으면서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현 가능한 차량, 레이 차량이고요. 현재 저희가 광고가가 1,820만원. 사실 이제 신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대기 없이 우리 이제 준신차급 차량을 또 구매하실 수 있는 리본카로 와주시면은 차량 보시고 또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좀 한번 연락 부탁드릴게요. 다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이제 캐스퍼 차량이고요. 24년 5월식이고 17,000km 정도 운행한
디에센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디에센셜 등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초에 나왔던 뭐 스마트 트림이라든지 뭐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든지 이런 트림은 아니지만은 중간에 나왔던 이제 가성비 등급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옵션들이 또 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괜찮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차량에 지금 추가된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기본 옵션으로 뭐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변경 횟수가 없더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1.0 터보도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1.0 트림을 또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1.0 등급의 차량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터보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도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이제 상위 트림이랑 비슷하게 계기판도 클러스터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루링크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앞선 레이와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시동을 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안전 사양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후추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험료 할인 받을 때 있어서 꼭 필요한 차로 유지 보조라든지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이런 안전 사항들은 잘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토 에어컨과 운전석 통풍 시트 이런 편의 사양들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재 보유 중인 개수가 2개고요. 최초 출고 시 받은 개수 그대로 다 보유 중이니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뭐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다, 좀 우수한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아까 앞서 보였던 레이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외부 패널에 판금 및 또는 교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차량은 앞쪽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차량도 제가 다시 점검했었을 때 이상이 없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제 성능을 봤었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변경 못한 것 같은데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확실하게 수정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G80 차량입니다. 사실 차급의 순서대로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돌아서 다시 갔다가 다시까지 왔다가 해야 되다 보니까 편의상 여기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와서 방송을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23년 12월식에 29,800km 정도 운행한 WG80 가솔린 3.5 이륜 등급의 이륜의 차량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 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뭐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보다는 좀 옵션이 빠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안전 사양 관련해서는 또 잘 들어가 있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고급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옵션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G색 컬러의 또 19인치 휠이 장착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그렇게 막 올드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겠지만은 19인치 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휠이 저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잠이 올 시간대긴 하죠. 저도 하품이 사실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 방송하면서 또 말 많이 하면서 제가 조금 해볼게요. 피디님 죄송해요. 창문이 지금 제가 뭔가 키가 없는 거 안 열리는데 잠깐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계기판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 잠깐 제가 내릴게요.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네, 계기판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제네시스 G80 차량답게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헤드 디스플레이 이런 안전 사양이나 편의 옵션들은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후추방 충돌 방지 보조도 있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안전 사양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2개 현재 다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실내에서 봤었을 때도 사실 제네시스는 다 뭐 이제 터치형 옵션이라든지 이런 생긴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려하실 필요 없이 괜찮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실 G80 차량을 조금 구매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마음 따라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제가 방송도 안 하고 있겠죠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뭐 하여튼 많은 고객님들께서 G80 차량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연식 좋고 주행거리 좋은 G80은 매물이 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4,230만 원에 저희가 만나보실 수 있는 23년 12월식에 3만 킬로 정도 운행한 G80 차량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저희 매장에 현재 G80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많은 차량의 G80 차량들이라든지 K9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상위급의 G90이라든지 다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요즘같이 날도 좋을 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차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금액대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뭐 3천 중반이라든지 4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G80 차량을 생각하겠지만은 조금 그거보다는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 배기량만 비슷하고 그래도 실내 인포라든지 이런 안전사양이라든지 좀 더 잘 장착된 차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디올류 그랜저 차량을 좀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식이고요. 14,000km 정도 운행한 3.5 이륜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G80이라든지 K9 같은 후륜기반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2륜으로 구매하시게 되시면 좀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방식의 2륜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뭐 빗길, 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륜만큼 안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미끌릴 일이 좀 적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이력은 한 건 정도가 있는 차량이고요. 추가된 옵션은 지금 플래티넘 옵션 하나만 딱 추가되어 있지만은 사실 디올류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등급 정도 되면은 어지간한 옵션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한번 볼게요. 사실 외장이 아까 차량들이랑 조금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게 실내에 넘어가려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외장 컬러가 어때요? 무광이죠.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차량이 입고 당시에서부터 저희가 확인했었던 부분이지만은 무광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크게 뭐 찍힌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관리를 잘한 무광 차량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 PD님, 제가 이거는 좀 타볼게요. 저 이 차 좋아해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G80과 조금 차이 나는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네, 맞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탄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레임이 있는 차량들 대비해서 조금 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힙하다. 좀 더 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리스 방식의 도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그랜저 XG 차량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 도어가 장착됐던 기억이 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디자인을 좀 따라줘서 너무 좋더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익스클루시브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점, FHD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CCNC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G80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24년식부터 나온 뉴 G80 차량에서만 이렇게 CCNC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디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3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같이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에요. 무선이 지원이 됩니다. 그 전까지 현대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USB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는 유선 방식이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를 사용한 무선 방식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차 중에서는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왓챠 웨이브 사용이 가능하신 거,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차에서 누구 기다린다든지, 자녀분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분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기다릴 때 심심하지 않게 또 대기할 수 있더라, 이런 장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형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디자인이 좀 바뀌어 있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신형 인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G80과 다르게 전용 구동 방식에 또 이렇게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G80보다 최소 뭐 500에서 600만 원은 저렴하다는 점인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공조 방식도 터치로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실 터치 모니터가 제 핸드폰이 지금 폴드인데 길이는 폴드보다 더 길어요. 그만큼 좀 크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을 다 터치 공조로 컨트롤이 가능하시고,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 키 2개에다가 뒤에 카드 키까지 다 포함이 된 총 키 개수가 3개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이 사실 고급 차량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을 나눌 때 저는 항상 이 기능을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차량을 시동을 걸어서 내가 굳이 좁은 공간에서 타지 않고 앞, 뒤로 차량을 뺄 수 있다는 거는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급이 되는 차량을 타면서 몸을 구겨가면서 타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에는 빌트인 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블랙박스 장착하실 필요 없이 운행하실 수가 있으신데, 전차주분께서는 이중으로 또 안전을 생각하셨어요.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고 빌트인 캠도 장착되어 있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탄다고 아마 못 봤을 건데, 시트 색상이 브라운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찾는 브라운 컬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사실 몇 번 고객님들께서 오셔갖고 보신 고객님이 많으신데, 이 차량을 좀 선택을 못 하시고 헤매신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이제 위탁 차량이다 보니 번호판을 변경을 해서 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아마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급의 비슷한 이제 주행거리 옵션 차량보다 금액대가 많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뭐 저는 뭐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일주일 정도는 좀 기다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주일 정도 시간만 주시면은 저희가 번호판 변경해서 출고도 도와드리니까 이 차량도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문의 주고 싶으시면은 채팅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0504-0973-2501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더 뉴 K9 RJ, 그러니까 2세대 차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 휘발유 차량이고 4륜구동의 플래티넘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입니다. 베스트 셀렉션 1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가성비 트림이라서 내가 꼭 필요한 옵션들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단순 수리가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부분이 판금, 단순 판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고가 심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리어 패널과 같은 골격부에 사고는 따로 없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된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팩,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라든지 VIP 컬렉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우리가 80이라든지 아니면 G90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추가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프리미엄 팩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뭐 리얼 우드 내장재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는 말 그대로 제가 좀 선루프 다음으로 좋아하는 스피커 옵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VIP 셀렉션은 이제 에르고 버전 시트라든지 2열의 전동 시트, 2열 통풍 시트, 조성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뭐 서스펜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실내를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K9을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낮은 등급의 차량들은 내장재가 이렇게 리어로드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제가 좀 돋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 부분이랑 우리 기어박스 쪽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스티어링 휠에도 가운데 하단 쪽에는 리어로드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럽고 이쁘게 장식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기어박스 쪽은 특히나 우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에 약간 좀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렉시콘 글자도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진짜 장점은 2열에서도 보일 것 같은데, 자, 일반적인 K9에서는 좀 보기 힘든 여기 가운데 센터 콘솔 사이드 부분을 보게 되시면은 우리 이제 2열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녀분들 만약에 이제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자녀분들도 2열에 태워놓고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동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밀어서 등받이를 제낄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2열에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있는 차량들은 VIP 컬렉션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야만 장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열에 통풍 시트도 있기 때문에 전자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동 시트도 전자석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대가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4,350만 원 하면은 조금 비싸 보일 수 있는데, PD님 잠깐 조심하시고 옆으로 살짝 빠질게요. 조금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7,380만 원으로 지금 신차가 대비해서 59%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금액대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대형급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트렁크가 판금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었을 때 안쪽 면도 그렇고 바깥면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트렁크가 판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된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금 도색은, 외판의 판금 도색은 고지를 안 한 곳도 많지만은 저희 리본카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 판금이 있는 부분들도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꽃가루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희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된 그 다음에 수리가 잘 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차량을 사서 이제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고 갔었을 때도 절대 외관상으로 사고 뭐 단순 판금이 있다 이런 건 아실 수가 없는 그런 수리가 잘 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지금 볼 차량들은 총 5대였고 다 확인을 했고요. 다음 차량으로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 같은 경우에 추가 옵션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거 1, 2번이 다 들어갔어요. 세이프티 선루프, 그 다음에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 다 들어가 있어요. 재민님, 일단은 사랑급 3번 하면 여자분들 싫어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G4 렉스턴보다 다음 세대로 나왔던 올류 렉스턴 차량인데요. 사실 이 차량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 높이도 높이고 사실 옵션들도 전작 대비해서 많이 추가가 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더라 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소유의 또 무사고 차량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LED 헤드램프도 지금 프로젝션 방식으로 4발이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KG 모빌리티의 좀 진화한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아무래도 등급도 프레스티지 등급이다 보니까 좀 더 가성비적인 모습도 있어서 금액대도 현재 2,790만 원 괜찮은 금액대로 나와 있거든요. 실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전자기행 G4L 엑스턴에서는 들어가지 않던 LCD, 풀 LCD 클러스터가 장착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차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 경고 수준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주행 보조 기능에 전방은 긴급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차선 같은 경우에도 단순 이탈 경고가 아니라 유지 보조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좀 편옵션이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보게 되시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다 해준다, 렉스턴이 이 정도면은 정말 잘 해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후측방 같은 경우에도 충돌 보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제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진화했구나, 발전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핸들 모양도 개인적으로는 현대 기아의 핸들도 좋지만은 이렇게 생긴 버튼들도 이렇게 좀 다 전체 물리 버튼으로 아기자기하게 나와 있는 것도 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리들을 딱 대칭으로 잘 잡아놨어요. 미적으로 봤었을 때 전 이런 핸들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뭐 크롬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있을 뿐더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조작이 조금 서투네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를 유선으로 또 지원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처럼 뭔가 순정 내비게이션 또 딱 지니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연결이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뭐죠? 전자식 기어 노브. 우리 쌍용차가 굉장히 큰 일을 해냈어요. 지금 발전이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자식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패밀리카 같은, SUV 같은 투박한 모습은 많이 없어지고 좀 더 편의 옵션적으로 치중을 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4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륜 하이, 4륜 로우, 그 다음에 2륜 모드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도 설정이 가능하더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도 2개 다 보유 중이고, 사실 뭐 1열의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편의 옵션들은 또 잘 들어가 있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얘들이 정말 크게 KG 모빌리티가 많이 발전을 해서 가성비적인 금액으로 또 고객님들을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20년식의 산타페, 6만 킬로 운행한 산타페랑 금액을 비교하게 되시면은 대부분 이 정도 연식의 산타페들은 금액대가 아직도 2,300에서 2,400대도 유지하는 차량들도 있고, 물론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초반대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쌍용에서는 신형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고 편의 옵션 사양도 사실 TM보다 좀 더 낫더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더 뉴 산타페 모델과 좀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모델과 비교했었을 때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밀리카 우리가 한 개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금액대가, 원래는 산타페나 소렌토만 보게 되시면 금액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금액대는 좀 괜찮더라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로 갈게요. 다음 차량은 23년 11월식이고요 18,500km 정도 운행한 트랙스 크로스오버 1.2 가솔린 터보 RS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최초에 나왔던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에서는 RS 플러스라는 트림이 없었지만은 22년식 모델에는 추가된 트림이고요. 추가된 추가 옵션으로는 테크놀로지 패키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댑티드 크루즈라든지 전동 트렁크가 추가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 이력 한 건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소유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차량을 고를 때 좀 더 이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에 수출하시는 분들도 보고 가셨어요. 그만큼 보험 이력 없고 무사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또 보시지만은 또 많은 업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든다,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은 차량들은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연락 주시고 선점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왜냐? 이런 똑같은 차량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같이 가격도 뭐 만만한 금액대에다가 옵션도 좋은 차량들은 이거 단 하나뿐이니까 접근하실 때 꼭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전체 5mm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쉐보레에서는 정말 완성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디자인 선호도가 높은 차량은 저는 이 차량이라고 생각들거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옆에 있는 이제 더 뉴트랙스 모델이거든요. 더 뉴트랙스 대비해서 좀 더 낮아지는 대신 좀 더 길어지고, 아무래도 공간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넓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쉐보레의 블랙 보타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RS 등급이기 때문에, RS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빨간색으로 RS 배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검은색으로 이제 도색이 된 사이드미러 커버라든지 루프,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의 포인트를 좀 더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어울리는 차량도 있고 안 어울리는 차량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LCD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18,516km 주행을 했고,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해야 되는 모델인데요. 저는 요새 내비게이션으로 흔히 이제 TD 맵이라든지 카카오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접근하기가 좋게 요새는 또 사용하기가 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못 만들 것 같아요 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뭐 차로 위치 보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미러에 후측방 경고, 이렇게 다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안전사양 쪽으로는 빠지는 거 없이 잘 장착이 된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1열의 통풍 시트라든지 핸들 열선이라든지 프로토 에어컨이라든지 많은 편의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스마트 키도 2개, 현재 스마트 키 2개 다 보유 중인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많은 편의 옵션들이 장착이 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들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액대도 그렇고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금액대에서 비교하는 모델은 이제 셀토스라든지 코나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더뉴 코나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개인적으로는 더뉴 코나라든지 셀토스 같은 모델들보다는 트랙스 같은 경우에도 미션도 아무래도 8단 미션 장착되어 있고 장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저는 이 차량으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쉐비가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트렁크도 잠깐 한번 볼게요, PD님. 동급에서는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이 차량이. 동급 최초로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토스 보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트레일블레이저도 장착이 먼저 됐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래도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가 짐을 양손 가득 들 일이 있다, 뭐 그럴 때도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우리 셀토스나 코나 같은 경우에는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 옵션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V3에 이렇게 조금 중간 정도 되는 등급의 옵션이 많이 들어간 모델을 선호하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21년 10월식이고요. 42,000km 정도 운행한 베리뉴 티볼리 1.5 가솔린 2륜 V3 등급입니다. V3 등급 하면 등급이 낮으니까 옵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옵션으로 모든 거를 커버한 차량입니다.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225만원, 딥 컨트롤 패키지 59만원, 그 다음에 블레이즈 클러스터 54만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 생각에서는 낮은 등급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커버가 된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한번 실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를 안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목이 아파요. 이거 하고 해도 되고, 목도 아픈데 좀 더 아파도 되고, 일단 뭐 그렇게 할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클러스터인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이제 베리뉴 티볼리 모델을 보게 되시면은 바늘 계기판을 보실 수밖에 없을 건데, 이 차량은 블레이즈 클러스터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10.25인치 LCD 클러스터랑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건데요.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이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후방 카메라도 있겠죠. 네,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1열의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낮은 등급에도 불구하고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V5 등급부터는 여기에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1열의 통풍 시트도 중요하고, 뭐 프로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손으로 조작하는 맛도 있거든요. 에어컨은 꼭 이게 오토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을 묻어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스마트 키 2개 다 보유 중인 차량이고, 2열도 잠깐 열어볼게요. 2열 같은 경우에도 2열에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1열에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민님, 티볼리에도 파퓰러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나요? 예, 이 모델부터는 있습니다. 물론 베리뉴 티볼리도 연식에 따라서 없는 모델도 많아요. 다만 이 모델은 21년 10월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퓰러 패키지라는 옵션이 생긴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지만은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추방 경고, 이런 안전 사항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나 초보 운전인데 그래도 티볼리 같은 차량도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초보 운전이라고 하시면은 더더욱이나 이런 안전사양들이 들어간 차량들을 권하는데요. 이런 안전사양들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대는 1,49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사실 이 차량으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험 이력이 한 건 정도 있고 소유자 변경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연식이 21년식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중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운행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양들이 잘 들어간 차량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고가 날 확률도 조금은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연식 대비해서 1년에 10,000km도 안 탔어요. 왜냐, 아직 21년 10월식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은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식이고 53,000km 정도 운행한 1.6 하이브리드 2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외장 색상은 많은 분들이 소렌토 하면 딱 떠오르는 색상입니다. 그라파이트 색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단순 교환은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에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다만 뭐 추가 옵션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드라이브 아이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양들은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아쉬울 수 있는 게 프로젝션 방식의 LED 헤드램프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LED 헤드램프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셨고요. 미리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봐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를 잠깐 한번 볼 건데, 실내를 보게 되시면은
소렌토에 이런 색상도 있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베이지랑 그다음에 청색의 투톤 내장재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자체는 또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화사하고 넓은 공간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이 소렌토 모델의 디젤이나 휘발유 모델은 전자식 기어노브가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이 차량은 전자식 기어노브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낮은 등급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들 쪽에 보게 되시면은 드라이버 헤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유지 보조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버튼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요새 뭐 유가도 좀 비싸고 나는 고백이랑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지금 접근하기 정말 좋은 금액대인 것 같아요. 연식이나 주행거리들이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식이 23년식인데도 불구하고 2,900만 원, 좀 더 합리적인 금액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 또 연락을 주시면은 물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다린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총 8대의 방송을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보여드리지 않은 차량들도 저희 리본카에는 전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언제든지 방송 리스트로 보시든 아니면 이제 롱폼으로 다 보시든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나 이 차량 또 보고 싶은데요 하는 게 있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0504-0973-2501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리본컴 페이지에서 이도균 매니저를 찾으셔서 여기 전화 주셔도 괜찮으시니까 언제든지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날 더운데 이제 슬슬 더워지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또 이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방송 때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